전쟁에서 가장 무서운 게 무엇일까요? 화력이 빵빵한 대포의 포격? 무수한 무기의 정밀 타격? 아닙니다. 식별할 수 없는 적, 보이지 않는 적이 가장 두렵고 무섭습니다. 특히 잠수함은 바닷속에서 은밀하게 움직이면서 적군을 공격할 수 있기 때문에 세계 각국의 해군에서는 가장 위협적인 존재로 꼽습니다. 이 같은 잠수함의 위협에 맞서기 위해 세계 각국의 해군은 다양한 수단을 강구해 왔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해상 초계기입니다. 잠수함 킬러라 불리는 해상 초계기, 세계 각국의 해상 초계기들 중에서 가장 우수한 성능을 지니고 있다고 평가를 받는 기종이 있습니다. 바로 미국에서 만든 P-8 포세이돈 해상 초계기입니다. 안녕하세요. 세계일보 무기 전문 기자 무전기 박서찬입니다. 이번에 다룰 무기는 최근 국내에 들어온 P-8A 포세이돈 해상 초계기입니다. 지난 6월에 총 2차례에 걸쳐서 6대가 들어왔습니다. 한국 해군은 작전 수행 능력 평가 등을 거쳐서 내년 중반쯤에 P-8A를 실전 배치할 예정입니다. 지난달 19일 P-8A가 한국에 들어올 때 한국 해군 소속 P-3C 해상 초계기가 함께 마중을 나가서 동조 비행을 하기도 했습니다. P-8A와 P-3C 해상 초계기의 동조 비행은 미국을 출발해 태평양을 가로질러 한반도에 P-8A가 무사히 도착했다는 것을 환영하는 의미가 있습니다. 그리고 한반도 해역을 P-8A가 면밀하게 감시하면서 해상에서의 위협에 철저히 대응하겠다라는 상징적인 의미도 있습니다. 제2차 세계대전 이후로 세계 각국에서 다양한 종류의 해상 초계기가 개발이 되는데요. 그 중에서도 가장 유명한 것이 바로 여기 있는 P-3C입니다. P-3C는 1960년대부터 생산됐던 P-3 해상 초계기의 개량형입니다. 모든 형태를 다 합쳐서 약 700여 대 정도가 생산이 됐는데요. P-3C는 지금 보시다시피 한국 해군도 16대를 쓰고 있고 지금도 세계 각국에서 활발하게 활동하고 있습니다. P-3C는 낮은 고도로 비행하면서 수면 위에 있는 군함이나 아니면 바다 속에 있는 잠수함을 탐색하고 공격합니다. 그리고 특정 해역을 천천히 지그재그식으로 비행을 합니다. 잠수함이 있는지 없는지를 꼼꼼하게 살펴보기 위해서죠. P-3C는 지금까지 끊임없이 개량을 거듭하면서 성능을 높여왔습니다. 성능을 아무리 높인다고 해도 기체 자체가 오래되다 보니까 장비나 이런 것을 탑재하는 게 점점 한계가 오게 됩니다. 그래서 미 해군은 P-3C를 대체할 신형 해상 초계기를 개발해야겠다고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 결과물이 바로 P-8A 포세이돈 해상 초계기입니다. P-8A 포세이돈 해상 초계기를 개발한 곳은 미국 보잉사입니다. 보잉은 P-8A를 개발하면서 플랫폼으로 자세히 비행기들 중에서 가장 베스트셀러 기종인 보잉 737 이것을 군사 규격에 맞게 개조를 하죠. 왜냐하면 여객기 같은 경우에는 급격하게 기동할 일이 없고 해상 초계기처럼 낮은 고도로 오랜 기간 비행해야 될 필요성도 별로 없기 때문에 아무래도 군사 규격에 맞게 개조를 해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여기에 동체 하부에 내부 무장창을 장착을 하고 낮은 고도로 비행하면서 잠수함을 탐색하고 공격해야 될 일이 많은 해상 초계기의 특성을 감안해 기체 구조를 대폭 강화했습니다. 최근 들어 잠수함은 재래식 잠수함, 그러니까 디젤 잠수함 같은 경우에도 속도가 빨라지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리고 잠안 기간도 길어지고 있어요. 그런데 기존의 P-3C 가지고는 아무래도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죠. 그렇기 때문에 해상 초계기도 기존보다 더 오랜 시간 비행을 하고 넓은 면적의 해역을 빠르게 탐색해야 될 필요성이 커지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존의 프로펠러 엔진 가지고는 어렵다는 생각이 들 수밖에 없고 그래서 P-8A처럼 제트 엔진을 사용하는 해상 초계기가 등장하게 됩니다. 여기 이 두 개의 제트 엔진을 가진 덕분에 P-8A는 시속 900km의 비행 속도로 날아갈 수가 있습니다. 다른 해상 초계기가 갖추지 못한 압도적인 성능이죠. 이 같은 속도는 작전 해역에 다른 초계기들보다 훨씬 더 빨리 도착할 수 있는 능력,
그리고 넓은 해역을 빠르게 정찰할 수 있는 능력을 제공을 합니다. 이 같은 능력은 미국이나 인도, 호주처럼 넓은 바다를 끼고 있는 나라에 적합한 성능입니다. 한국도 기존의 P3C의 손길이 닿지 못했던 해역까지 초계 비행을 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죠. P3에서도 제트 엔진으로 변환을 하거나 그런 성능 기량을 시도하지 않았었나요? 엔진을 그렇게 바꾸는 거는 기체 구조나 이런 거에 이 기체 구조, 그다음 항공 역학 등 근본적인 부분에서 많은 변화가 있을 수밖에 없고, 애시당초 프로펠러 엔진을 고려하고 개발한 기체에 제트 엔진을 부착하는 경우는 사실 별로 없거든요. 왜냐면은 너무나 많은 게 달라지기 때문에 그 비행 안전에 어떤 영향이 미칠지도 정확히 알 수가 없고, 그래서 결국에는 P3C는 그냥 P3C대로 그냥 가게 남게 되는 거죠. P8A는 최대 수백 킬로미터까지 탐지가 가능한 장거리 X밴드 레이더를 기체에 탑재하고 있습니다. 수십 킬로미터 거리에 있는 표적을 정밀하게 촬영할 수 있는 디지털 광학 장비와 적외선 장비도 장착하고 있죠. 그리고 다양한 종류의 신호 정보를 수집하고 분석할 수 있는 전자전 장비도 갖추고 있습니다. 해상 표적을 공격할 수 있는 공대함 미사일이나 그다음 잠수함을 공격할 수 있는 어뢰 같은 것도 탑재를 합니다. 여기서 저 그림에서는 안 보이는 거죠? 이 P8A 진가는 이 기체 안에 들어가 있는 거죠. 겉으로 보면 그냥 하얀색 비행기 같은데 안엔 장비를 꽉 채워놓고 있습니다. 이 안에 레이더를 비롯해 전자광학 장비, 적외선 장비, 전자전 장비 등등을 꽉꽉 채워놓고 있습니다. 그걸 통해서 이 초계기가 작전을 하게 되는 거죠. 이 같은 장비와 무장이 한데 어우러져서 P8A는 현재 모습을 드러낸 해상 초계기들 중에서는 가장 좋다는, 그리고 검증됐다라는 평가를 받습니다. 우크라이나 전쟁으로 인해서 세계 각국에서 군비 증가 움직임이 활발한데, 그에 맞춰서 P8A 포세이돈 해상 초계기를 주문하는 나라도 있습니다. 가격이 많이 비싸겠죠? 일단 크기가 크니까 다른 초계기보다는 아무래도 값이 좀 비싸겠죠. 왜냐면 그리고 옵션을 어떻게 정하냐에 따라 가격이 천차만별인데, 이게 옵션이 어떻게 되는지 몰라요. 지금 한국 해군이 운영 중인 해상 초계기는 P3CK, 바로 요겁니다. 요거 16대입니다. 1994년에서 96년에 걸쳐서 미국에서 새로 만든 P3C 8대를 도입을 했고, 미국에서 퇴역했던 P3B를 개조해서 2010년 P3CK라는 이름으로 들여온 게 8대입니다. 지금은 이제 모든 해상 초계기가 다 P3CK 사양으로 맞춰져 있죠. 이번에 새로 들어온 P8A 6대를 합치면은 이제 한국 해군의 해상 초계기는 22대가 됩니다. P3CK는 한국 해군의 약점으로 지적됐던 감시 정찰 능력과 잠수함 탐지 능력을 크게 높인 기체입니다. 문제는 P3CK의 노후화가 진행되고 있다는 점입니다. 도입된 지 오래됐고 작전에도 많이 투입이 됐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2030년대가 되면 지금처럼 활발하게 활동하는 것은 쉽지 않지 않겠느냐 하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미국에서 P8A를 들여왔지만 P3CK가 직면한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 하는 과제가 여전히 남게 됩니다. 지난 2022년에 국내에서도 신형 해상 초계기와 관련된 소요가 나왔습니다. 근데 해군에서 요구했던 성능이 상당히 높은 수준이었다는 후문입니다. 새로운 초계기를 확보하는 방법은 크게 두 가지입니다. 외국에서 들여오든가 아니면 국내에서 만드는 거죠. 외국에서 들여온다면은 이 P8을 추가로 도입하는 방법이 가장 효율적입니다. 이미 들여와서 운용을 했기 때문에 해군 입장에서도 익숙하고 정비 라인이나 후속 군수 지원 라인을 그대로 활용할 수 있거든요. 해상 초계기를 국내에서 만드는 방안은 이미 국내 방위산업계에서 거론이 된 적이 있습니다. 한국항공우주산업은 지난해 6월 부산에서 열린 국제해양방위산업전 마덱스에서 자사가 개발을 추진하고 있는 다목적 수송기를 플랫폼으로 하는 국산 해상 초계기 모델을 소개한 바 있습니다. 이게 바로 그 모델인데요. 이게 바로 다목적 수송기, 그리고 이 아래 하얀 기체가 바로
이 잠목적 수송기 MCX를 토대로 한국항공우주사업이 구상을 한 해상초계기입니다. 국산 해상초계기를 만든다라고 하면 그 방법은 사실 말로 표현하자면 굉장히 간단합니다. 한국항공우주사업은 KF-21 전투기를 개발하면서 항공무장을 어떻게 제어하고 통합해야 되는지에 대한 기술과 경험을 얻었습니다. 여기에 백두정찰기 사업을 하면서 얻은 체계통합 경험을 적용하면 해상초계기를 만들 수 있다라는 거죠. 구체적으로는 이 MCX에 최신형 능동전자주사 레이더, 즉 A사 레이더를 탑재를 하고요. 전자광학 감시체계를 비롯한 다양한 전자장비를 탑재해서 10시간 정도 비행하면서 임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한다는 게 그때 당시 한국항공우주산업 측의 설명이었습니다. 무장은 로켓과 조명탄, 어뢰와 더불어 국방과학연구소에서 개발하고 있는 장거리 공대지 미사일과 초음속 공대함 미사일을 탑재하는 것으로 설정이 되어 있었습니다. 현재 북한은 유사시 한미 해군을 충분히 위협할 수 있는 잠수함 전력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중국과 일본도 잠수함 전력과 더불어 해상 초계기 전력을 꾸준히 증강하고 있죠. 특히 일본은 자체 개발한 P1 해상 초계기와 기존의 P3C 해상 초계기를 합쳐서 70여 대 해상 초계기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한국보다 훨씬 앞서 있죠. 한국은 바다를 통한 교역에 경제를 의존하고 있습니다. 이 때문에 넓은 바다를 효율적으로 감시할 수 있는 해상 초계기 전력을 늘려야 한다는 주장이 꾸준히 제기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해상 초계기를 추가로 도입하거나 자체 개발하자는 주장이 앞으로도 꾸준히 지속될 것으로 보여서 향후에 군과 정부의 대응이 주목됩니다. 앞으로도 군과 정부가 해상 초계기를 비롯한 대잠수함 전력을 어떻게 증강하고 운영할 것인지 꾸준히 추적해서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